안면거상 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작용이 칼기죠. 칼기. 지금도 어디선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칼기를 피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피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무 같은 거거든요. 고무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을 잡고 이렇게 당겨 보잖아요. 이만큼 잡히잖아요. 이만큼. 생각 같아서는 이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싹 깨매면 턱선도 정리되고 되게 좋을 것 같고, 피부 절제량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잡힐수록 나는 수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잘라내는 게 효과가 좋겠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칼기 현상입니다. 고무줄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 고무줄은 탄성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쪽 고무줄은 탄성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억지로 당겨서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짱짱한 고무줄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겠죠. 그 현상이 칼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잘라내게 되잖아요. 요거를 자르고 나서 당겨서 봉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봉합 직후부터 밑에 피부가 얘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피부라는 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던 게 다시 이제 원래 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가 점점점 칼기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피주머니를 넣냐 마냐, 뭐 넣으면 얼마나 넣느냐, 필요 있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피주머니의 목적은 출혈을 잡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살 사이를 이제 칼로 가르겠죠. 그래서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꿰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생살에서 나오는 진물이나 피 같은 삼출물,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 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붓기나 멍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삼출물들을 빨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피부가 바닥에 달라붙는데 방해되는 요소기도 하고, 감염 같은 거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이지 않게 계속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확실히 붓기나 멍이 덜해서 회복기간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주머니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확실히 피주머니를 한 이틀 정도 하고 있으면 붓기나 멍이 덜 하거든요. 안면거상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전신 마취를 하나요? 수면 마취를 하나요?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근데 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보다는 몸에 좀 무리가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어디 다쳤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면 전신 마취의 위험 때문에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만큼 전신 마취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수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몸만 생각한다면 전신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가 좋겠죠. 게다가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신 마취는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수면 마취는 잠을 좀 더 오래 잔다고 내 몸에 무리가 가고 그런 건 없죠. 물론 수면 마취약을 아주 많이 쓰거나 뭐 그러면 차이가 있겠지만, 뭐가 낫나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 시간도 아주 짧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수면 마취가 좀 더 낫지 않나. 수술 침대는 굉장히 하거든요. 푹신푹신해버리면 수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시간만 앉아있어도 되게 좀이 쑤셔요. 전신 마취는 완전히 의식이 소실되고 자기 몸의 제어권도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좀 쑤시던 눌리던 아프던 가만히 있게 되니까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고. 드물긴 하지만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이제 발 뒤꿈치 같은 경우에 살짝 뭐 까지듯이 욕창 같은 경우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마취는 자는 거랑 비슷하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고 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확실히 적은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수면 마취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은 회복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집에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도 장점이 있죠.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수술 받는 사람 입장이고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 수술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좀 편하긴 하고, 나는 아예 막 그런 기억조차 하기 싫고 눈 감았다가 떠서 수술이 끝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전신 마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약물이 이제 프로포폴, 포폴이죠. 이건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폴이 좀 위험한 약물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당장 뭐 내시경 내과에 받으러 가셨을 때 의식을 잃고 눈 떴더니 뭐 회복실이다, 이거는 다 포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그 수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중에 깨고 나서도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그런 시술, 내시경 같은 걸 받을 때 부담이 없죠. 나쁜 기억이 없으니까.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이 약물이 뭐 독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호흡을 저하시킵니다. 포폴 때문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수면 무호흡. 제 생각에는 이런 미용 수술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느냐. 요즘에는 포폴보다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약들이 확실히 포폴에 비해서 수면 진정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 때도 약간씩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호흡 저하는 덜하다. 진정 효과는 살짝 모자라지만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혹시 뭐 저희 병원에서 오셔서 수면 마취 받으신다고 해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